어머니, 저희 집이 작다고 사랑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진짜 명함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을 얼마나 보시나요?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시고 저는 그 집안의 귀한 막내딸로 자랐죠. 하지만 제 삶은 늘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 뒤에 있는 아버지의 배경을 좋아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혼할 사람만큼은 제 배경이 아닌 제 본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겠다고요. 그래서 남자를 만날 때마다 우리 집은 아주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집안이라고 속여왔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죠. 그는 제가 명품 가방 하나 없어도 낡은 경차를 끌고 나와도 늘 저를 귀하게 대접해 줬습니다. 그가 중견기업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저는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모습에 감동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의 어머니 즉 저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저는 최대한 수수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화려한 보석 대신 단정한 정장 한 벌을 입고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풍겨오는 싸늘한 기운에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 쉽지 않겠구나 하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인사도 받기 전에 첫 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자네 집안이 조그만 공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들 격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그 눈빛에는 무시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공격은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해간 과일 바구니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니 식탁에 마주 앉자마자 대놓고 면박을 주시더군요. 우리 집은 대기업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알짜배기 기업이야. 내 아들은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후계자고. 그런데 사돈댁이 구멍가게 수준의 공장을 한다니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을 낼 수 있겠어?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규모는 작지만 저희 부모님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부모님 밑에서 성실함을 배웠고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성실함? 요즘 세상에 성실함으로 밥 먹여주나? 끼리끼리 만나야 탈이 없는 법이야. 자네 부모님이 우리 회사가 어떤 위치인지 알기나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네가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말려보았지만 그녀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까지 화를 내며 너도 정신 차려. 네가 만나는 여자가 내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 라고 소리를 높이셨죠. 저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숨긴 신분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사람의 등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안이 어머니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자네 집 같은 곳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줘? 꿈도 야무지네. 라며 대놓고 비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반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 직장으로 사람을 보내 뒷조사를 시키는가 하면 제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딸 교육 똑바로 시켜라, 감히 어디를 넘보냐며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계획을 알고 계셨기에 묵묵히 참으셨지만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가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회사는 저희 아버지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였는데 최근 품질 문제와 단가 조절 실패로 계약 해지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약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저희 큰 오빠였고 실질적인 검토는 제가 맡고 있는 기획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저를 만나러 와서 돈 봉투를 내밀며 이별을 종용하셨습니다. 이게 자네 집 공장 1년 매출쯤 될 거야. 이거 받고 우리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줘. 우리 회사가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너 같은 애랑 엮여서 부정 탈까 겁난다. 저는 그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돈으로 제 진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회사 상황이 누군가를 무시할 처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우리 회사는 대기업하고 큰 계약을 앞두고 있어. 그 계약만 성사되면 너희 집 같은 곳은 쳐다보지도 못할 수준이 된다고.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죠. 일주일 뒤 대기업 본사 회의실에서 협력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약 연장을 위해 잔뜩 긴장한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계셨죠. 시어머니는 자신의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담당 본부장에게 잘 보이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본부장인 저희 큰 오빠와 함께 제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펼치며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협력사 평가와 계약 갱신을 담당하게 된 전략기획팀 팀장입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채 저와 제 옆에 앉은 큰 오빠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큰 오빠는 저를 인자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이번 프로젝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품질 평가 보고서를 보니 개선할 점이 많더군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작은 공장집 딸이 사실은 자기 회사의 명주를 쥐고 있는 대기업의 막내딸이자 담당 팀장이었다는 사실에 영혼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찾아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가 몰라보고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우리 회사 좀 살려다오.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방금 전까지 오만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비굴하게 매달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지 제 배경을 이용해서 어머니 회사를 돕기 위해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철저하게 공적인 자리입니다. 품질 미달과 납기 지연 문제는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을 듯한 기세로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못 알아봤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작은 공장집 딸이었다면 지금쯤 저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을까요? 아마 시어머니가 던진 돈 봉투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을 겁니다. 돈이 사람의 인격까지 좌우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파멸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운 건 사실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이기도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그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돌아가세요. 계약 문제는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돈으로 사람을 금 나누던 그 오만한 태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몇 번이고 사과하겠다고 약속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시골에 계신 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가장 좋은 옷 대신 소박한 차림으로 말이죠.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그녀의 모습을 영상통화로 지켜보며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시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지요. 우리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겠다는 약속만 하신다면 다 잊겠습니다. 라며 대인 배다운 면모를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진심으로 챙겨주기 시작했죠. 물론 제 배경을 알게 된 후의 변화라 100% 순수한 진심인지 의심이 갈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경영에도 직접 발로 뛰며 품질 개선에 힘썼고 덕분에 계약도 무사히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네 편이야. 우리 어머니가 큰 실수를 하셨지만 네가 기회를 준 것에 정말 감사해.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배경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해준 남자, 그리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친 가족들. 저는 이제야 제가 꿈꾸던 행복에 한 걸음 다가간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대기업 딸의 수식어보다 누군가의 진실한 연인이자 며느리로 인정받는 것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귓속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네가 우리 집에 복덩이로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부끄러운 어른이었는데 네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웠어. 그 말씀만큼은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시어머니는 예전의 그 오만함을 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들의 고충을 듣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더군요.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는 냉철한 팀장이지만 집에서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배경이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통하기 마련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용기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깊이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사람 관계에서 배경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당해지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잣대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따끔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때 진정한 행복은 우리 곁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진실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